대구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친수 공간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걸 내걸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 사업에 지역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위해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처장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겠다는 그 대구시의 취지 자체는 뭐 별반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환경운동 차원에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면 네.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살짝 짐작은 되는데요. 네. 먼저 예. 이중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먼저 선도 사업이라고 불리는 예. 주요 사업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본 사업이 있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도 사업 3가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도 사업은 사실 본 사업이 더 문제고 네. 선도 사업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제 소프트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아크 쪽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강정고릉보고 일대와 그 너머가 달성습지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관광 자원화,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호강 거슬러 올라오면 이제 동촌에 동촌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사람 인간 편의 시설을 드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상류로 가서 안심 습지하고 발현 습지, 그럴 때 습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를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지금 선도 사업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연과 결합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 사업이 대충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발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 이른바 이 타이틀이죠. 금호강 르네상스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천이나 강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이제 좀 2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제 하천은 사실은 도심 하천은 특히 거기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 개발을 피해서 야생동물이 숨어들 수 있는 도심의 유일한 공간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그런 야생동물의 서식처 개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건 이제 환경진흥의 측면입니다. 근데 2번째는 또 어차피 도심 하천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이용 중심, 편의 중심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강 르네상스는 2번째의 방점이 크게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 이용 중심의 하천을 만들겠다는 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의시설을 더욱 확대해서 인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을 하겠다는 게 금호강 르네상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은 그런 곳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개발을 숨어서 피해서 숨어든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더 방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금호강 르네상스는 좀 과도한 그런 사업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이 이번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많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려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세 가지 선도 사업 중에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선도 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학 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강정고령보 그 일대가 사실은 이미 그 광장 비슷하게 공원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정고령보하고 대학 그 일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삼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금호강을 건너가면 달성습지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근데 거기를 또 대구시가 내세운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그 교량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분수도 쏘고 조명도 밝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달성습지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시킨다는 거죠. 거기는 특히나 그 멸종위기 종인 흑두루미가 사실 대구시가 흑두루미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하고 있거든요. 그 흑두루미가 매년 내려앉았던 곳입니다. 그 앞에다가 화려한 조명에다가 분수 쏘고 제트스키 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발생해서 그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네. 지금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너무 화려한 조명, 예. 그다음에 제트스키를 탈 수 있는 어떤 좀 시끄러운 환경, 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광정보나 이 습지 근처에 있는 달성 습지의 생태 환경조차도 보존이 안 된다. 예.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순전히 관광 그 구경 가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최대한의 수요를 유치해야 되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보다 유인을 할 수 있는 많은 시설과 장치를 네. 설치를 해서 인위적인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는 걸 도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통해서 이 관광 활성화라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여기 이 위치적인 디아크와 근처에 있는 달성 습지를 편하게 연결하는 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이 습지가 갖고 있는 원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흑두루미라고 하는 그 귀중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을 오히려 전혀 못 오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까? 친환경적인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지금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어쩌면 그 이용자들의 편익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안 노선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지금 노을여름 교량 그 위에 쪽에 강창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다리인데 그 다리를 밑으로 잠수교 형태로 교량을 놓게 되면 사실은 그 연결한다는 것이 그 달성 습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달성 습지가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네. 그렇게 한 2, 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서는 이동하기 힘듭니다. 자전거로 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치면 강창교를 활용해서 약간 1km 정도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성 습지와 강정물은 완전히 별개의 공간입니다. 강정고 디아크 일대는 이미 많이 개발돼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성 습지도 황원윤지 쪽에 오면 거기에
달성습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뒀거든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거점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연결해서 있겠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그 교량 사업을 통한 저는 도건 사업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 활성화 혹은 친수 공간 개발과는 무관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유는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연결한다고 해서 그 근처를 관광 차원에서 혹은 그 경험 차원에서 오신 분들의 편익이 전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유인 효과도 별로 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장님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 선도 사업. 네. 이 선도 사업이란 게 그야말로 가장 핵심 사업이 아니고 네. 본 사업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일종의 그냥 맛배기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개되지 않은 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아직 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조감도로 약간 그 제가 살펴본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제 그 금호강에 하중도가 있고 그 금호코스름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 아래쪽에다가 수중부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기를 높여서 거기다가 이제 유람선, 제트스키 뭐 이런 걸 띄우는 그야말로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데를 군데군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저는 본사업 핵심으로 보고, 그거는 4대 강시 하천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국제공항 구적지 개발 사업, 대구공항 네. 구적지 개발 사업도 그것도 이제 금호강을 연결한 물길로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금호강을 활용해서 물길을 깊게 해서 수변 공간으로, 화려한 수변 공간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호강 르네상스는 물길을 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4대 강시 하천 개발을 금호강에도 실시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본사업으로 저는 네. 대구시가 앞서 말씀하신 사업을 선도 사업이라고 하고 이게 본 사업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지금은 밝힌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본 사업이라고 추정하시는 근거는 이게 훨씬 더 사업이 규모가 커 보이니까 그런 겁니까? 예,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하천을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시 측에서는 선도 사업이 본 사업이고 이건 후속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 보통 토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굉장히 규모가 앞서 말한 것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습니다. 커 보이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발표된 적도 없고. 예,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예. 이 사업 대상 지역에는 이 달성 습지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달성 습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보신 분들 많으시고 가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가을 억새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철 되면 사진 찍는 분들 많이 가시는데 네. 뭐 그때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 가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고 산책하기도 괜찮아서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는 이 풍경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달성 습지가 세계적인 습지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 습지는 그냥 이렇게 관광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세계적인 보존 가능성, 보존해야 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네. 더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달성 습지가 환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달성 습지는 그 형태 그대로 이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납니다. 그 밑에 또 진천천이라는 하천이 만나요. 사실은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런 데로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물길, 샘물머리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강에서 보이는 모든 그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천연기념물 같은 종들이 달성습지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고요. 더군다나 저는 달성습지는 굉장히 귀중한 습지인데 대구시가 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산업단지를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성습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습지였습니다. 세계 습지 목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대구 달성습지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습지의 가치가 있는 습지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흑두루미라는 새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데 지금 일본의 이즈미시에 가면 흑두루미를 보러 많은 생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새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된 셈인데 그 흑두루미가 일본 이즈미에 월동하기 전에 달성습지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달성습지에 월동을 하다가 달성습지가 개발이 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달성습지는 굉장히 세계적인 습지였는데 많이 개발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습지의 가치는 굉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동을 하지 않지만 간간히 또 흑두루미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야생 동물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많은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기능으로서의 달성습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생물들의 서식지였는데 성서공단 조성할 때 그다음에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지형적으로도 습지가 변화가 일어났지만 모래톱이 많이 유실된다든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네. 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대구시가 2000년대 초부터 생태보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 결과로 2021년에 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이제 지자체도 대구시도 이 습지의 가치를 알고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 진행된 달성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향성? 예, 조금 이제 그 달성습지를 탐방로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달성습지를 2018년경, 15년경부터 시작해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 습지는 사실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단조롭게 습지를 복원했다 이런 느낌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밤과 낮을 구분을 해서 가령 밤에는 사람을 접근을 못하도록 조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습지를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낮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명확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조금 더 이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그 야자 매트를 좀 깔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맹꽁이가 주로 서식을 했습니다. 맹꽁이들을 약간 교란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맹꽁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달성습지를 우리가 제 방에서 조망을 보통 하거든요. 네. 습지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을 활용해서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복원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뭐 얼마나 전체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보십니까? 그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중간에 특히나 이제 물기를 냈거든요. 물기를 내서 근데 그 지금도 지금 모습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보가 영양, 달성 보가 아래에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물길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 면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평가가 제 느낌에 그런가요? 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부분은 평가를 받을 만큼 복원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올해 설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도 사업 3건 네. 이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 규모가 정해지고 시비 국비 투입 규모가 정해지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이 내용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총 예산이 이제 선도 사업만 했을 때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 확인을 됐고요. 그래서 국비 반, 시비 반,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선도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방 대학 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거기 300억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서 그 사업비는 제가 볼 때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동천문화관광 그 동천 명봉하천 조성 사업 유원지 그거는 이제 이미 동천 유원지는 많이 개발이 진행돼 있던 부분이라서 약간 더 편의적인 방식으로 개발하는 부분 이거는 좀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동천 유원지 정도를 개발하는 그 정도 예산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입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금호강 위에 있는 파련습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파련습지에 대한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 이 상대적으로 달성 습지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습지 지역이 파련습지인데 파련습지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을 사업이 진행되면 미치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파련습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산과 산 사이를 흘러나오는 것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은 연결된 생태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장애물이 생겨 있습니다.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하천에 가보면 양안으로 다 도로가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의 생태계를 도로가 단절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동물들이 산을 떠나서 특히나 도심에서는 강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파련습지는 산과 강이 연결된 생태계가 남아 있습니다. 금호강 대구 구간에서 거의 유일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멸종위기종이 많이 살고 지금 우리가 거기 조사된 것만 하더라도 12종이고요. 최근에 2종이 더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보호종만 14종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지인데 네. 거기에 또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인데 네,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종합적으로 이번에 어떤 지적을 당했는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이름은 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있는 제방을 슈퍼 제방을 만드는 사업과 그다음에 탐방로를 도로로 교량로를 이용해서 탐방로를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에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법정 보호종이 단 3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민간단체에서 대구환경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9종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낙동유역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만큼의 종을 3종을 더 추가로 발견하고 그래서 총 12종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대 12입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엉터리로 방향의 평가가 진행됐다. 그것이 국감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영향 평가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보완책이 지금 2018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짓 부실위가 지금 다음 주 중에 곧 열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 부실로 밝혀지면 환경영향 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 평가가 왜 이렇게 엉터리냐? 그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이 환경영향 평가 돈도 되고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영향을 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최소한 돈은 사업주가 되더라도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은 제3의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면 조금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멸종 위기종 살리는 거 중요한데 예. 그러다가 사람 죽지 않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개들 살리자고 하다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죽으면 사람이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산업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네. 생물 살리면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럴 때 어떤 논리로 또는 어떤 설득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예. 그 속에서 이런 민감한 상황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모든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될 곳이 있고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선도사업 중에 동촌유원지 같은 그 공간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발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발현습지와 달성습지 같은 이런 생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공간까지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인간과 야생이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면 마땅히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신다면 난개발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멸종위기 종들도 우리 곁에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모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